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BNK 경남은행의 디지털금융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진한입니다. 제 아마 그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경남도 사람은 아니고요. 서울에서 있다가 경상도를 내려가서 지내다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금융결정에서 하는 그 잡지에 매거진에 기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또 이렇게 강연까지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연 요청을 듣고요. 제가 3시 10분까지 하면 되겠죠? 네. Q&A가 좀 있을 거를 생각하고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알페이 도입과 금융 서비스의 변화라는 제목에 대해서 이제 좀 강연을 해달라, 이제 글을 써달라고 해서 이제 글을 썼었는데 강연 요청까지 이제 받았을 때 굉장히 좀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영화 감독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가장 만들기 힘든 영화가 뭐냐면은 뭘 것 같으십니까? 가장 만들기 힘든 영화. 가장 만들기 힘든 영화는 이미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것을 영화로 만드는 게 가장 어렵답니다. 이미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극적 요소를 넣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보통 명배우를 찾거나 아니면은 인사이트를 집어넣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좀 꺼집어내는 것으로 영화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오늘 RPA가 좀 그런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행히 제목이 오늘 페이먼트 인사이트라고 해서 특정한 결론을 낸다라기보다도 앞에 류혁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좀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보통 금융 서비스의 변화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변화라고 하면은 너무나 광의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를 기대를 할까라는 게 생각이 들겠죠. 새로운 기능일지 아니면은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하는 것일지 새로운 어떤 편의성을 기대하는 것일지 혁신을 기대하는 것일지 RPA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를 해야 될까? 그리고 분야는 금융이죠. 그럼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정확하게 한번 좁혀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RPA라는 게 업무 프로세스의 자동화죠. Robotic Process Automation이죠. 프로세스를 오토메이션 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거를 크리에이션,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자동화할 것이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적화 개념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효과보다는 효율 쪽으로 많이 맞춰질 겁니다. 효과는 내가 목적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정확하게 달성을 하느냐라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효율, efficiency는 인풋 대비 아웃풋을 내가 얼마나 잘 꺼집어낼 수 있느냐라는 쪽이겠죠. 그러니까 아웃풋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인풋을 줄이거나 이제 그 방법으로 가야 될 텐데요. RPA는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이기 때문에 이제 효율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태생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는데 RPA라는 얘기를 꺼내게 되면은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디지털금융본부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속내가 좀 불편하신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RPA 쪽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정량화 수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얼마만큼의 효율화,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대세겠죠.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은행의 예를 들자면은 지난 한 5년 동안에 저희가 유효 고객이라는 지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저희 경남은행에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고객군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3-4% 정도밖에 지금 증가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규로 들어오는 고객들의 한 75% 이상은 지금 현재 저희는 수도권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 신용 대출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95%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5%는 영업점에서밖에는 판매하지 못하는 상품들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전부 다 비대면으로 되고 있거든요. 비대면으로 된다라는 거는 모바일 뱅킹 앱에서 된다라는 거고 이미 자동화됐다라는 얘기겠죠. 이미 그래서 상황은 다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토메이션 애니멀스 리서치라는 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무원, 저희 같은 이 직장인들이 시스템 로그인하고 문서 작성하고 화면 조회하고 데이터 조회하고 작성하고 이메일 보내는데 하루에 4시간 정도를 소요한답니다. 그러면 8시간 중에 반이겠죠. 그러면은 정말 일에만 몰두하는 시간으로 치면은 반이 넘어갈 수도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기획이나 전략 같은 부분처럼
조금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 쪽을 만약에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특히 은행같이 이미 정형화된 목표와 명확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성격이 높은 업무에 있어서는 저 숫자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추측을 좀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RPA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자동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굳이 경남은행만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지금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사례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저희 경남은행은 RPA 3차까지 이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114개 업무를 자동화했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보게 되면은 자료 출력, 뭐 영업점에서 일괄 입금 자동화, 결제 서류, 페이퍼리스, 이제는 창구에 가게 되면은 종이 안 쓰죠. 그리고 보고서 작성, 아까 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복적으로 매일매일마다 정확하게 산출해야 되는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워드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다 아침에 오게 되면은 전부 다 쭉 뽑혀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몇 가지 더 집어넣어서 매크로로 돌리게 되면은 바로바로 이제 보고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5만 시간 정도 연간 시간을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시간 감축 효과가 보면은 한 27억 원에서 한 30억 원 정도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을 번 거는 아니지만은 경남은행이 뭐 얼추 잡아서 뭐 한 3천억 정도 이익을 좀 낸다라고 봤을 때는 한 1% 정도 순이익 증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이익으로 1% 만약에 효과를 내려고 하게 되면은 금융권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핵심 예금으로 마치 요즘 유치를 해서, 요즘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서 좀 얘기가 조금 다르지만은 핵심 예금으로 만약에 30억을 순이익을 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핵심 예금을 유치를 해야 될까요? 정기 예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적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RPA라는 이런 그 기계를 통해서 컴퓨팅 파워를 통하면은 저 정도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0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 크기가 점점 더 얇게 그 파워는 한 3배 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물리적인 크기는 한 3배 정도 또 작아지고 있어요.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반 정도 되는 그 공간에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데 전 은행의 모든 RPA를 24시간 다 돌려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30억 원이 갑자기 공이 하나 더 붙을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언제 AI가 조금 더 많이 발달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런 가정을 갖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RPA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원이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 2명은 수학과 출신이고 1명은 컴퓨터 공학과 출신인데 3명 다 AI를 전공한 친구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미 그래서 은행의 순수 예전 같은 은행원이 아닌 분야의 직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들어갔듯이 효율을 봐야 될 텐데 뭐를 기대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업무량 자체가 감축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업무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하는 인적 투입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업무는 더 많아집니다. 업무는 더 많아지는데 인건비 투자가 적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비용이 효율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 laws, requirements, rules, standards 했는데 compliance 같은 경우 요즘 굉장히 중요하죠. 금융소비자보호법. 어디 뭐 하나 금소법 걸리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금소법이 활성화되면서 전부 다 취업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금소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금소법은 아차 잘못하면은 실수할 수 있고요. 그럼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RPA 쪽 도입을 지금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실행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완전 판매를 하고 있느냐, 정확한 전달을 했느냐, 고객이 받았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했느냐, 자료가 남아 있느냐, 데이터화 되어 있느냐라는 모든 것들을 그 일괄적인 프로세스를 모두 다 컴퓨팅화해서 지금 현재 곧 작업을 해서 실행을 할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인원이 단순한 은행에서 이제는 좀 더 고차원적인 수준 높이를 하는 인력까지도 확장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삼성 KPMG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RPA를 3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초적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급 프로세스 자동화, 세 번째가 인지 자동화라고 하고 있는데 시중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많이 선진화된 금융사에서는 2단계를 지금 좀 이제 많이 가고 있죠. 저희 경남은행 같은 경우도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OCR링이라고 해서
심사를 전부 다 이제 금융권 최초로다가 자동을 하는데 이미지를 보게 되면 그 이미지에서 텍스트 다 뽑아서요. 그거 갖고 이제 언더라이팅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심사부 쪽에서 아직 3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3단계까지는 이제 가야 된다라는 가정을 많이 갖고는 있는데요. 과연 이제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죠. 질문에 부딪히게 되죠. 그런데 전제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조금 앞 단계, foreseeable future 정도에서는 아직은 좀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안 된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다 가능하죠. 달에 사람도 보내는데 금융권에서 사람이 하는 일을 컴퓨터가 절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죠. 지금 갖고 있는 한계의 상황과 자원을 고려를 했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3단계를 우리가 정말 지금 아니면 한 3, 4년, 5년 안에 다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좀 봐야 될 거는 impossible 꼭 안 된다라는 것보다도요. 될 수 있는 거, 안 되는 거를 좀 명확하게 발라내면서 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전에 그랬었죠. 셰일가스가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좀 뽑아내고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셰일가스 손 안 댔지 않습니까? 단가가 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땅 파가지고 유정해서 그냥 그 석유 뽑아내는 게 맞았는데 지금은 경제성이 맞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3단계까지 쭉 나가게 되면 할 수 있는 분야는 있죠. 물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많은 그 뛰어난 교수님들, 과학자분들께서 만약에 투입이 되면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인풋을 넣으면서 아웃풋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RPA라는 것 자체가 효율을 높이겠다. 분모 분자가 있을 때 분모를 줄이는 것, 분자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있는데 목적 달성만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계속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프로세스라는 게 절차죠. 결국 절차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뉘어져야 되고요. 나뉘어진다라는 얘기는 뭐죠? 정확하게 쪼개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쪼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적어도 표준화가 좀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한다. 반복적이어야 되고 아니면은 지금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표준화가 가능할 수 있는 정도 영역까지는 가야 된다. 표준화할 수 있는 기술 정도까지는 나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한계가 아직은 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자동화를 해서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계속 좀 이제 뽑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뭐 더 이상 중요한 거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텐데요. 있는 것 자체를 오토메이션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들을 데이터에서 뽑아내서 또 다른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려를 하는데 과연 프로세스와 저런 오토메이션에 적합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들을 면밀히 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PA 본질이 아까 처음에 장표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자, 프로세스를 오토메이션하자, 오토메이트 프로세스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자. 그러면은 프로세스가 있는 업무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그게 자동화될 수 있는 대상이어야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effectiveness 보다는 efficiency, 효과보다는 효율을 우리의 목적으로 정확하게 좀 타겟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웃풋과 인풋이 있을 때 우리는 인풋 쪽을 좀 더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맞겠냐? 셰일가스 같은 거죠.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차라리 사람을 한 명 쓰면 될 것 같은데 사람 한 명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기계화하는 게 맞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하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투입 비용이 더 많아도 오케이,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ROI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투입할 수가 있을 텐데 과연 그 분야까지 가려면은 종류가 너무나 많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결국 회사라는 거는 효율성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될 텐데 과연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선을 좀 그어야 될까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할 수 있는 영역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케이, 비용에 대한 건 어느 정도 트라이얼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 베드 정도로 갈 수는 있겠다라는 것을 시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것 자체라는 것에 대한 만약에 퀘스천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은 업무 자동화가 아니라 아마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 분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뭐 산학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연구적인 성격이 좀 강하게 좀 띄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장표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30분인데 20분 동안 하고 Q&A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항상 그 강의할 때는 시간은 정확하게 항상 지킵니다. 오토메이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효율을 따지는 쪽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아웃풋 오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나오겠느냐라는 쪽이고요. 인풋 쪽을 봤을 때는 RPA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찾을 겁니다. 마치 데이터에도 히든 데이터들이 많이 있죠. 저희가 또 히든 데이터 중에서 경남은행에서 고객 상담부에서 1년에 한 100만 콜 정도가 들어오는데 잠깐 얘기가 번외로 빠지는 것 같지만은 관련성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100만 콜 이상 정도의 콜을 받고 있는데 그 100만 콜을 전부 다 텍스트를 데이터로 전부 다 바꿔서 고객 성향을 분석한 다음에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아웃바운드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천억 원 정도의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완전히 히든 데이터들이었거든요. 이제 여기에 저희가 이제 자연어까지도 좀 더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히든 데이터라든지 안 쓰고 있는 분야라든지 할 수 있는 분야를 좀 더 많이 찾자. 그러면은 표준화해서 쪼개서 나눠서 자동화가 가능할 텐데 아웃풋 자체를 올리는 쪽으로 만약에 더 가야 되는 쪽으로 대세가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RPA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 아니고요. 뭐 AI 프로세스화라든지 아니면은 AI 무엇 이런 식으로 도메인이 바뀌겠죠. 그리고 그 도메인이 바뀌었을 때 앞에 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빅데이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테크니컬한 기술이기도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도메인 스페시픽 널리지라고 하죠. 그 특정 분야에 대한 그 지식이 얼마나 많냐라는 게 결국은 데이터에 가공했을 때 질을 성패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단계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RPA 영역이 아니고 AI가 금융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라는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을 갖고 이제 프로세스화가 아마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계나 연구 쪽에서는 이미 그 단계까지 나가고 있지만은 제가 오늘 대부분 드린 말씀이 너무 이 지금 현상적인 것에 좀 머무르지 않느냐라고 그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현업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웃풋을 명확하게 내야 되는 입장에서 RPA를 해석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AI가 발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절대 관심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그 현업 쪽에서는 인풋에 대해서는 RPA, 프로세스화, 표준화, 자동화 하는 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느냐라는 것과 함께 연구적인 측면과 관심을 놓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고도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부분을 컴퓨팅으로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가도 실험적으로 계속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환 상무님의 유익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RPA라는 단어가 생소하셨던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김진환 상무님의 발표를 통해서 로보틱 처리 자동화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또 현재 어떤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산업에서 RPA가 어떤 모습으로 확대될지 전망을 해보고 RPA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상무님께 질문 드리고 싶으신 분 있으시다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들어주셨네요.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IT 전문지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홍하나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아까 인풋 관련해가지고 지금 경남은행은 RPA의 인풋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정량화된 수치가 있거나 어느 정도 인풋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아까 또 간단하게 사례를 좀 들어주셨는데 또 간단한 RPA 활용 사례 하나만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풋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거로 말씀을 드려야 할까? 우선 뭐 사람으로 보게 되면은요, 3명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2명이 담당을 했다가 1명이 더 들어갔는데, 그냥 정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인풋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90대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90대 컴퓨터가 돌아가고 3명의 전문직 요원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3명이 결국은 이제 저희는 그런 식으로 봅니다. 3명이 투입됐을 때 그전 같은 경우 정말 저는 원래 은행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런 디지털 IT 쪽에서 있었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투입이 됐을 때 영업점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금액을 예치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는데요. 3명이 들어가게 됐을 때 3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전 같은 경우로 만약 봤을 때 한 0.1% 핵심 예금으로 보면은 1000배죠. 그럼 30억, 300억, 3천억, 3조. 그럼 그 정도까지 거창하게 안 가더라도 한 1조 정도는 뭔가 유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3명이서 투입하고 그리고 다 주니어들입니다. 대리입니다. 대리. 그런데 AI 전공한 그 과학자에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60대에서 90대로 좀 늘렸고요. 순수한 인풋이라고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원이. 왜냐하면은 지금 단계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3명이 가능한 부분을 오토메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현업에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요건을 받아서 자동화해주는 프로그램 쪽만 담당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 인력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저 효율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아마 지금 현재 저희가 얼마 전에 90대에서 한 100대 정도로 확장한 것 이외에는 당분간은 물리적인 인풋에 대한 투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30억이 거의 한 곱하기 3배 정도까지 더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들은 좀 하고 있고, 또 하나 좀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영업점 일괄 입금 자동화, 저희 이제 경남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 기업 여신 원클릭 데이터 추출, 여신 연체 명세서 보고서 작성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영업점 일괄 입금 자동화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지방이기 때문에 그 급여 명세서 같은 거를 이제 저희가 은행에서 줄 때 이렇게 갖고 와요.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는. 그럼 예전에는 그것이 몰릴 때는요, 업무가 거의 전폐됐습니다. 받아서 다 수기로 해주고 펀메이킹으로 올려가지고 해줬는데 저희가 템플릿을 만들고 그걸 전부 다 자동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엑셀에 담아서 폼만 주시면은 저희가 전부 다 해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거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템플릿을 다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기업에서 자기네들 그 직원들의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인풋 필드를 다 채운 다음에 저희들한테 그냥 메일로 보내요. 그러면은 그 보내는 순간부터는 직원들의 손은 하나도 안 탑니다. 전부 다 24시간 계속 돌아갑니다. 예전에는 한 2, 3일 정도는 창구에서 2명 정도가 그냥 완전히 그 업무 때문에 고정적으로 락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점포가 한 130개 정도 되는데 이제는 그 인원이 전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벌써 뭐 한 100명, 200명 정도까지도 절감되는 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기자님께서도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NSP통신의 강수인 기자입니다. 방금 이제 답변해주신 내용을 듣고 제가 순간적으로 은행원에 약간 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AI 행원들까지 정규직으로 나온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IT 부서가 아니라면 되게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 혹은 금융권 취업을 꿈꾸는 그런 취업 준비생들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실제로 준비를 해야 하나? 사실은 그동안에 있던 어떤 금융권에 대한 지식 이거는 이제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질문 참 많이 받는데요. 위기감도 있지만은 기회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이제는 조금 더 세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은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라는 질문 같은. 과학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원이 되려면이라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금융에서 어떠한 기능적인 요소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겠느냐라는 쪽으로 이제 조금 더 내려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는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은행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하는 말인데요. 그런 거죠. 변하지 않는 것에 충실한다. 그러니까 은행을 찾아오는 이유는 명확해요. 은행 상품과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죠.
은행의 앱이 UX, UI가 뛰어나고 너무나 인증 절차가 편하기 때문에 앱을 쓰지 않습니다. 그건 충분 조건이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은행업, 금융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인데 본인이 PB 쪽으로 갈지 웰스 매니지먼트로 갈지 아니면 가장 전통적인 기업 여신 쪽으로 가서 여신에 대한 전문가가 될지 아니면은 그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자동화하고 기계화하고 컴퓨팅화하는 데에 대한 특수한 분야로서 나의 IT적인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쪽에 맞는 예를 들면은 AI 같은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은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라는 질문보다는 예를 들어서 웰스 매니지먼트 아니면 PB 아니면은 은행의 IT 쪽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가면은 조금 더 스스로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변하지 않는 것에 충실하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저쪽에 손 들어주신 분 있으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금융결제원 IT 혁신 추진팀의 강서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례들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저희 원에서도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된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좀 추진을 오랫동안 해 오셨으니까 사실 이 어떤 과제를 발굴하느냐, 현업들이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게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인지 아닌지들 좀 판단도 하고 이 프로세스들 좀 절차화하고 표준화하면서 끌어내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공감대도 많이 형성을 해서 이끌어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전행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실제로 네네. 그런 절차가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네. 얼마 전에 저희 그 내부 좀 발표를 좀 보신 것 같은 질문인데요.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한 1분에서 2분 정도로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개념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저는 가장 최선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RPA라든지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라고 현업부서원들한테 요청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RPA나 자동화, 프로세스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자동화, 프로세스 그 용어에 함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쓰는 그 용어는 뭐가 있냐면은 의문과 질문을 좀 가져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 더 내려가면은 스트레스 포인트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의문은 이런 겁니다. 의문과 질문은 영어로 찾으면 다 그냥 퀘스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의문이 의심보다는 의문에 좀 가까운데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내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좀 한심하게 느껴질까? 왜 맨날 바쁜 것 같은데 뭔가 효율이 없는 것 같지? 그런데 왜 맨날 생산성은 없다 그러고 지점장님한테 하나 맨날 혼날까? 그리고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맨날 뭐가 빵꾸나.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잘못된 건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건가? 의문이죠, 의문. 그런데 그 의문을 해답을 찾으려는 방법으로 가려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빵꾸가 난다. 죄송합니다. 좀 이제 점잖은 용어를 쓰겠습니다. 어떤 업무에서 좀 결함이 생겼다. 놓치는 부분이 생겼다. 내 주의가 산만한 것일까? 아무리 주의를 많이 집중을 해도 업무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일까? 그러면은 그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의 도움을 받으면 될까? 지식이 필요한 것일까? 기계적인 것이 필요한 것일까?라는 게 질문이 되겠죠. 그럼 그 질문을 찾는데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스트레스 포인트는 뭐냐면은 페인 포인트와는 조금 다르게 저는 사용을 합니다. 페인 포인트는 눈앞에 보이는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증을 하려고 하는데 사진이 잘 안 찍혀요. 찍혔는데 인식을 못해요. 그거는 페인 포인트고요. 사진도 잘 찍히고 인식도 잘 되는데 왜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될까?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스트레스 포인트죠. 뭔가 진행이 되는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눈에는 보이지 않고 진행이 되는 것 같으나 뭔가 좀 더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은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현업보수원들만이 거의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업무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문제의식인데 문제의식을 갖고 내가 좀 더 집에 일찍 가고 일을 조금 더 게을르게 해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부분을 한번 쭉 적어보시죠. 그러면은 그거를 저희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들이 한번 보고 진단을 해서 그 다음에 프로세스화 할지 오토메이션을 할지에 대해서 서로 내부적인 컨설팅을 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